네, 홍콩 시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추진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 100만 명이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아닌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홍콩의 중심가인 빅토리아 공원이 검은색 상의를 입고 검은색 천을 든 수많은 홍콩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시민들은 송환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Discontinue our protest towards the government unless we can see the withdrawal of the bill. 시민들의 저항에 당황한 홍콩 정부가 송환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초 예정대로 100만 명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집회에서는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咁所以我喺雨傘運動之後，亦都填咗一個中文詞。咁因為我自己都學緊韓文，咁所以咧雨傘進行曲。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홍콩 시민들의 모습은 지난 2014년 행정장관의 직접 선거를 요구했다가 실패로 끝난 우산혁명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송환법 추진 보류로 월요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파업과 휴업은 일단 철회됐지만 고공농성을 벌이던 시민이 스스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정부와 시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렇게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송환법 추진을 강행했던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가 어찌 될지도 관심입니다. 시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중국 정부도 강경 대응을 부담스러워하자 캐리람 장관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송환법 처리를 보류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철회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to set a deadline for this work and promise to report to and consult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security. 홍콩판 철의 여인으로도 불리는 람 장관은 지난 2014년 79회 동안 진행된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한 인물입니다. 람 당시 정무장관은 하루 최대 50만 명에 달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1000여 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습니다. 덕분에 행정장관까지 올랐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 정부도 강경 대응을 부담스러워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각에선 캐리람 장관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을 강행했다가 철회한 퉁치와 전 행정장관은 2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제주의 한 놀이방에서 전 남편 아들의 성씨를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강세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전 남편을 그것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살해 동기는 과연 무엇인지, 또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의 실체는 무엇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재혼한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과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이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고유정의 범행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8일 고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강모군과 함께 제주도의 한 놀이방을 찾았습니다. 이때 고 씨는 놀이방 방문 기록을 작성하며 아들의 이름을 전 남편의 성인 강 씨가 아니라 현재 남편의 성 씨로 바꿔 적었습니다.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는 심리가 엿보이는데
경찰 역시 고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새로운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고유정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서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지만 그 복잡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자, 정리해 본 말이죠. 앞서 보도에서 본 것처럼 고유정이 놀이방에 이제 자기 아들 데리고 갔는데 성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성으로 바꿨었다. 이건데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마치 이제 친아빠가 그 전 남편인 강 씨가 아니라 그 현 남편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건데요. 네. 전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지금 남편의 아들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고유정은 이제 재혼 후 아들과 의붓아들을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했었는데요. 예. 때문에 이제 친아들을 이제 현 남편 호적에 올려서 아들의 머릿속에서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 했었을 이런 가능성이 높아 자기 보이고 친아들의 머릿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는 지금 이 아빠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의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 남편이 이제 호적을 바꾸는데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전 남편을 혹시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 가족관계 등록법에는 그 지금 아이를 현 남편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예. 이제 근데 숨진 강 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꼬박꼬박 이제 양육비로 보냈을 만큼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요, 매우. 그랬죠. 실제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면접 교섭권을 얻으려 오랜 기간 노력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데려올 수 없게 되자 남편을 살해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전언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고유정 씨 이 심리 상태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경찰에서는 뭐 정신질환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상적인 또 심리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경찰은 고유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유정이 경계선 성격 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밝은 그런 어떤 기분으로 있다가 내가 약간 질책을 받거나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다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남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를 줄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네, 저 전문가 얘기는 뭔가 정신질환의 범죄는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아직도 이 다른 의문점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괴담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쟁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고유정의 범죄 수법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온라인에서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떠도는 괴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경찰은 모두 유언비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예.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고유정의 과거 연인도 10수년 전 실종됐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경찰이 고유정의 대학 학과 동문회 등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고유정의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바꿔서 영업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꼼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제 이 루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이제 렌터카 회사 대표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화학과를 전공해서 이제 DNA를 훼손했다는 루머 역시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화학과 나온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정 씨 전 남편 강모 씨의 그 시신은 현재 수습이 지금 안 된 거죠? 장례도 지금 유족들은 못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결정적인 증거인 이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수사는 좀처럼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도 이제 영정 사진만 준비해 놓고 시신이 수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 씨의 방에 물을 떠놓고 시신 수습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유정은 이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제 시신을 찾는 전단지를 뿌리는 등 시신 회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혼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범죄 행각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 모두 해소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김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나 파리 같은 날벌레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제거에 효과적인 게 바로 라켓 모양의 전기 모기채죠. 그런데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기 모기채와 스프레이 살충제를 함께 사용할 시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안진우 기자의 보도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의 한 3층짜리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주인은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더니 스파크가 튀면서 침대로 불이 옮겨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이제 모기가 왱 날아다니니까는 이제 그 전기 모기채를 이제 들어가지고 침대 쪽으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이제 팍 갑자기 났다.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아크릴 상자 안에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충분히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작동시켰습니다. 갑자기 강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실험용 마네킹이 입은 방호복이 녹아내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모기 살충제는 그 분사 압력을 위해서 가연성 LP가스를 사용합니다. LP가스가 폭발 범위 안에 있게 되면은 모기채의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사형 모기약과 전기 모기채를 함께 쓸 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반대편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은 신호 위반, 피해 차량은 음주운전. 두 운전자 모두 처벌받게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심하게 부서진 SUV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 안에서 부상자를 구조해 이송합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승용차가 반대쪽 차선에서 달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예. 화재도 있었습니다. 서울 고척동의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SUV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면서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북 칠곡군 구미 국가산업 3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두 채와 내부 기자재 등이 타 1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 농민이 농사가 잘 안 되자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며 정권을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오늘 당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9월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 양수장 앞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40대 농부였던 백모 씨는 병충해에 농사를 망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며 박정희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소리친 겁니다. 결국 백 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6월 백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43년 뒤 재심에 나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무효라며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점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백 씨는 27년 전 이미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6박 8일간의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향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유족들은 문 앞까지 나와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큰 절을 올린 문 대통령 부부는 한반도 평화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여사님이 중심에 계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웅업 전 의원은 유족들을 대신해 대통령과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사님께서 특별히 또 신경 써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장려하셨습니다. 한편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보낸 조화를 특수 처리해 반영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보내온 조화도 현재 김대중 도서관에서 원형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신정식 기자가 동물병원을 취재했는데 진료비 차이가 최대 100만 원씩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견보험을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익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표준수가제가 마련돼야 하는데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고 말이죠.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네,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송이를 키우는 이정주 씨는 진료비를 아끼려 지난해 동물보험에 가입했지만 막상 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간 3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예방접종과 구토진료 등으로 든 25만 원 중 고작 3만 5천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보장이 좀 약하다는 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자기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건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이 든 개들이 쉽게 걸리는 요로결석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다 해서 150에서 200 사이쯤 되실 것 같아요. 동물병원 4곳을 직접 돌아본 결과 진료비 차이는 최대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장 범위를 넓혔다가 손해보기 십상인데 혜택이 크지 않으니 보험 가입률도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표준 진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의 적정 수준을 제시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도 최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료 항목 표준화부터 관리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련되어야만 표준수가제나 개별 가격 공시제에 대한 논의도. 오랜 기간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뒷짐만 지던 정부는 최근 연구 용역을 주는 등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에만 3번이나 현장을 챙기는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란 대외 변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등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4일 수원사업장에서 IT 모바일 부문 사장단과 경영전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며 위기의식과 함께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차별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1일과 13일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 이달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삼성전기도 만나 5G 이동통신 관련 투자와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이 잇따라 사업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 역시 함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영과 관련된 사내 일정을 공개하지 않던 삼성이 이 부회장의 현장 방문 일정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와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참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 동안의 서울 하늘 모습인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시정이 20km 안팎까지 확 트였습니다. 내일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겠는데요.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광주 27도로 이맘때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하늘에 구름이 많아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26도, 춘천과 청주가 2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U20 축구 우승하고 이 노래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그래도 저 대진표 좀 보십시오. 축구 강국들 다 물리치고 결승전에 대한민국 이름 올려놓은 자체만으로도 챔피언이죠. 이강인 선수 또 골든볼 MVP 수상을 했으니까 또 챔피언이죠? 네, 20일 동안 전 국민을 하나로 묶은 것도 챔피언이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MBN 뉴스 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